길고 길었던 중간고사가 끝나가는 4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원입니다. 벌써 시험 점수가 나온 과목도 있다고 하던데 학우분들은 시험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했던 과목은 망하고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과목에서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친구가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고 샐러드 바에 가자는 걸 겨우 참고 공부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갈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증샷이라면서 도서관에 박혀있던 저에게 음식 사진을 보내주었던 친구들에게 점수로 복수를 하려 했는데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시험지를 자랑하는 친구에게 왠지 완벽하게 패배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어제 오늘 조금 우울하네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장학금은 성적순이니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못 받으면 다음 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일만 해야 하는 실정이라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큰데요. 세상 다 산 것 같은 이 기분.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힘내서 기말고사에는 만점을 받도록 해보죠. 혹시 알아요? 어제 저를 그렇게 놀리던 친구보다 제가 학점을 더 잘 받을지. 이렇게 된 이상 기말에 모든 걸 걸어야겠네요.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10cm의 스토커에서의 한 구절인데요. 다른 일을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문득 어느 날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외모는 물론 그 외 모든 것들이 대체 내가 왜 좋아하는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누군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해봐도 그럴 때마다 점점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누군가와 마주칠 때면 어째선지 그 사람 주변에서 빛이라도 나는 듯 평소와는 다르게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죠.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겪어봤던 경험. 흔치 않아서 더 소중했던 그때의 기억이 요즘 따라 종종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나날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어서일까요? 점점 나조차도 사랑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좋아했었던 그때가 왠지 모르게 그리워집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대외 활동하고 공모전 준비를 하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던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도 됐었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누구나 한 명쯤 선망의 대상이 있죠.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처럼 올려다볼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요. 제 경우에는 저의 친언니가 저의 어릴 적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던지 거의 모든 것이 멋있어 보였었는데요. 하다못해 구몬학습지를 푸는 것도 멋있어 보여서
부모님께 일주일 동안 쫄라서 저도 구몬학습지를 풀었었죠. 언니가 불던 10,000원이면 살 수 있던 오카리나도 굳이 언니가 쓰던 걸 30,000원이나 주고 사기도 했고요. 어린 시절엔 그렇게 언니의 모든 것이 멋있어 보였고 부러웠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친구도 많고 제 눈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던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초등학생 저학년이던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어린 시절 제가 품고 있던 환상이 하나둘 깨져갔습니다. 어두운 밤 빛을 쫓던 나방처럼 언니만 졸졸 따라다니던 저는 더 이상 언니를 따라하지 않게 되었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겪고 나니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서야 말이죠. 그제서야 왜 구몬학습지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는지, 왜 10,000원짜리 오카리나를 30,000원이나 주면서 샀는지 조금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들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허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분명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하고 애써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언니라는 제 나름대로의 별을 따라 걸어오다 보니 어릴 때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언니나 따라하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난 뒤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쫓아가야 할 빛을 잃은 나방처럼 허둥지둥 되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감도 거의 바닥을 기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는 후배와 친척 동생이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난 며칠 후, 운 좋게 언니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했죠. 어린 시절 언니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것을요. 그러자 언니는 자기도 그때는 다른 사람을 따라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제가 언니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도 그때는 엄청 놀랐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도요. 가로등 빛을 쫓아가는 벌레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사실 스스로 빛을 내는 반딧불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단국대학교 방송국 DKBS에서 5월달 제2차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프로듀서와 엔지니어인데요. 프로듀서는 방송 원고를 쓰고 방송 연출을 담당합니다. 방송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엔지니어는 방송 중엔 콘솔을 다루고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합니다. 기획을 프로듀서가 했다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완성을 하는 거죠.
방송에 관심 있는 16학번 새내기 분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8005-2428번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해당관 317호로 오셔서 자유롭게 지원해 주세요. 말하다 보니 제가 처음 방송국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방송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용기를 내서 방송국에 지원했었습니다. 들어와서 참 많은 걸 배웠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도 열정 가득한 친구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어디에도 속해 계시지 않거나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고 싶다면 방송국으로